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오후 6시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의 착륙 사고로 179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고의 원인 등을 보면은 자꾸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를 연상시킵니다. 세월호 사고 때 근본 사고 원인은 과적이었습니다. 법정 지켜야 할 규정을 2배쯤 위반해가지고 화물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안정시키는 발라스트 물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인 만큼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그러니까 가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람 한 점 없는 평화로운 바다를 항행하다가 5도 10도 변침을 하니까 이 배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과적을 방치한 해운 당국, 그리고 선장, 항해사, 선주,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나중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안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느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그 시설이 둔덕인데 그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있었어요. 콘크리트를 흙으로 덮어가지고 2m 정도 올려놓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결국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국토부의 규정에도 있는데, 그동안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말을 돌리고 거짓말 하다가 결국 그것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7년 8년 무렵에 그 시설을 할 때 이런 사고는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행운이었어요. 사고가 나니까 비로소 이런 끔찍한 시설물을 거기에 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시설물이 지방공항에 몇 개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항을 일단 폐쇄하고 빨리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말장난 하다가 결국 시간 다 보냈는데, 그런 과감한 조치를 누가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권력 공백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사고 난 게 불운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세월호 사고와 매우 비슷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의 무책임 그리고 무신경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넥타이 맨 사람이 펜대를 잘못 놀려가지고 규정을 잘못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위반한 걸 방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떼죽음이 일어난다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동체 착륙 후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부딪힌 건 로컬라이즈라고 불리는 착륙 유도 전파 시설이었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활주로 끝에 이 안테나를 세울 때 잘 넘어지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을 덮어 씌워가지고 둔덕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은 공항 부지 안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이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초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규정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는 이른바 오버런에 대비한 종단 안전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무안공항시설은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져 있어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어요. 규정 가지고 이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종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종단 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공항 쪽은 그런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공항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은 무안공항 같은 정밀 접근 활주로에서는 종단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도 종단 안전구역 내부로 봐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단단한 물체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물었습니다. 김홍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이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이해했으니까요, 규정 간 관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활주로 이탈이 대참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무안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아니라 비행기가 밀면 스르르 쓰러지는 시설물이었다면 그런 몰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규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규정에도 위반되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다른 지방 공항들에도 더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가 비로소 초보적 실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에 이 문제를 맡길 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다른 공항에서도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위험한 시설물을 품고 있는 공항은 일시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관료주의의 병폐인 책임 회피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못 만들어서 죽이고 규정 뒤에 숨어서 죽입니다. 179명의 떼죽음이 공무원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면 관료주의야말로 집단 살인범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서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 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료들의 병폐인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불리해지니 시간 끌기에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국제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준공 상태 등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유한 설계 도면이나 승인 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최초 사업을 시행한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 방법을 택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금호건설이 멋대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겁니까? 국토부는 당초 콘크리트 둔덕의 위치 규정을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후 위법성을 보여주는 규정이 알려지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31일 브리핑 및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로컬라이저 시설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지대를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 비행장 시설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즈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토부 설명은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정밀 접근 활주로에 해당하여 규정대로라면 정밀 안전구역은 로컬라이즈가 있는 곳까지 연장해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 접근 활주로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밀한 유도 장치를 갖춘 활주로를 말합니다. 정밀 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기체가 부딪혔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시설물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행운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불운하게도 이번 사고로서 그 불법 시설물의 존재가 비로소 밝혀진 겁니다. 179명이 죽고 나서 그동안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런 거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까? 이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들이 브리핑을 보면은 아주 말을 어렵게 하고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비행기와 공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래서 국민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대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한국의 국격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는 논란이 일자 국내외 기준과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정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니 지금 규정을 따져가지고 이게 이미 기자들이 다 따졌잖아요. 불법입니다. 불법. 규정 볼 필요도 없이 그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은 누구나 불법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는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은 심심찮게 나는 겁니다. 활주로 이탈해가지고 뭐 비행기가 쓰러졌다든지 또 몇 사람이 부상했다든지는 있지만 이렇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대참사로 간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국토부가 발뺌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이 있다고 예시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등도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문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데가 이 항공 비행기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어떻게 저런 공문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 물질이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179명의 떼죽음과 직결되므로 형사문제로 취급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위험천만한 콘크리트 불법 구조물을 활주로 곁에 두고 있는 공항은 일시 폐쇄해서라도 빨리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신속하게 이 불안 요인에 대하여 감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료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규정 무시나 잘못된 규정이 이번처럼 떼죽음을 몰고 옵니다. 총칼로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은 이들 관료는 요리저리 말장난으로 빠져나갑니다. 규정을 왜곡하고 규정 뒤에 숨기도 합니다. 179명을 떼죽음 시킨 것은 관료들의 무책임과 책임 회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응징의 결과일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유사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규정을 위반한 과적을 관계당국이 방치하는 틈을 타서 선사 측에서 과적을 일삼아 위험한 운항을 계속하다가 10도 연속 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뒤집어져 304명이 죽은 것입니다. 무한 사고도 관계당국이 위험시설을 방치하여 179명을 죽인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이 불운이 아니라 그동안 사고가 안 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